이 어제 청와대 애물단지가 된 박 전 대통령의 침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뒷이야기로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씀씀이 얘기입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네. 한도초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사치품을 사셨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침대를 비롯해서 청와대와 관련된 그런 살림살이, 그런 용품들을 전부 다 직접 지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김 여사가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식사를 할 때 두 분 식사 비용까지 하나씩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 월급에서 제해서 실제로 뭐 들어오는 돈이 얼마 안 됐다 하는 어떤 전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김 여사가 스스로 아마도 한도를 좀 축소한 것 같아요. 씀씀이를 좀 줄이려다 보니까. 허리띠를 줄라맸군요.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지금 월급이 거의 안 들어온답니다. 아이고, 예. 경비를 다 제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뭐 허 교수님 실제로 김 여사님 뭐 대접하신 식사도 맛보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평소에도 굉장히 검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사치스럽다거나 고가를 쓴다 뭐 이런 걸 저는 뭐 본 적은 없고요. 뭐 여러 차례 많이 만나 뵀습니다만은, 근데 뭐 그런 게 사실은 뭐 변호사를 하면은 뭐 소득이 과거에 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뭐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거나 사치스러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제 저분이 뭐 이렇게 저가 용품,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중에 가면은 다 땡땡 뭐 이런 전문점들이 있죠. 있죠. 뭐 2, 3천 원짜리 예, 물건들이 예, 많아요. 뭐 그런 곳을 이렇게 자주 다니고 애용하신다는 그런 전언이 있습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신었던 그 낡은 구두도 화제였었는데 이것도 김정숙 여사 작품이랍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신고 계시리라 생각도 못했고요. 사실 14일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구두를 다시 한번 사신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로 들어올 수 없느냐고. 윤 여사께서도 그 구두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이 구두를 사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를 찾았던 거죠. 김정숙 여사가 카드 한도 초과까지 나올 정도로 아끼는 이유는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취임 초기에 고양이 사료값까지 본인 다 경비를 하겠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개인적인 뭐 생활 필수품들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뭐 개나 고양이 사료 같은 것도 모두 이제 사비로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고, 조금 전에 저 구두 얘기도 나왔었지만 저 구두가 이제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만들어서 그 회사가 나중에 결국 안 돼서 폐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구입하려는데 실패했었잖아요. 예. 이 구두도 비싼 구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뭐 원래 그렇게 사치를 하는 성향도 아니고, 거기다가 일단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개인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뭔가 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 사는 것 자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내에서 그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카드도 뭐 한 200~300만 원 정도로 한도를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가뜩이나 그 전부터 검소했던 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내에서 또 이목이 많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뭐 그런 모양새를 취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반면에 저희 어제 뉴스 특급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대가 처치 곤란이다 이런 보도가 참 많은데 제부가 뭐 묘안을 내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신동욱 총재죠. 신동욱 총재가 내가 묘책이 있으니까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죠. 이거 팔 수도 없고 뭐 놔둘 수도 없다면 자신한테 달라. 시골집에 나서 침대로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청와대는 뭐 어찌됐든 가족한테 이렇게 증여를 했으므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하는 어떤 묘책이 아니겠느냐 싶었는데, 사실은 좀 돌아보면 이게 사실 좀 진정성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신동욱 씨가 지금 그 서울에 있는 집은 사실 굉장히 작은 집입니다. 협소해요. 가스레인지조차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뭐 가스레인지 없이 늘 밥을 그냥 옛날에 해놔갖고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그냥 데펴 먹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고가의 침대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골집에 뭐 침대로 사용하겠다. 시골집이 있는지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죠. 예. 사용했던 침대를 자기가 침대로 사용하겠다라고 공언하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기념관에 뭐 만든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또 모르겠는데 자신이 침대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달라 해도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공매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저기 단어에 묘책이라 써였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묘책이 전혀 없는 거네요.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내구 연한이 9년인데 그 이제 내구 연한이 다 됐을 때는 뭐 이렇게 쉽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지 예. 않습니까? 이런 국유 재산을 누가 함부로 마음대로 처리하느냐?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국유재산이라고 하니까 예. 되게 있어 보여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나라 돈으로 산 거니까 뭐 그렇죠. 국유재산 예. 아니겠습니까? 뭐 말씀을 하실래면 하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안 할게요. 예. 다음 주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문 대통령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침대와 그리고 이 김정숙 수사의 카드까지 문 대통령은 사실 근데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이 자리를 못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잠시 안 계십니까? 자, 나오셨습니까? 자, 시작할까요? 저 수석 보좌관 회의 내내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이종석 실장. 근데 전 임 실장이 저런 표정 짓는 것도 처음 봤는데 저 양 박사님. 참 자유분방하지요. 2시 회의였거든요. 어제 수석 그 보좌관 회의가. 근데 2시 회의였는데 아마 박정희 정부의 차지철이 있었으면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이 있었으면 조인트 까이는 사상 최초의 일 아닐까요? 저는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예. 대통령보다 늦게 들어오는 비서실장은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상당히 기분 좋게 유쾌하게 보입니다. 사실상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그 국회 일자리 추경 문제 때문에 국회와 조율하는 부분들도 정신이 없고 예. 그다음에 수리온 등 방산 비리가 지금 대거 터져 있는 상황에서 저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고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 터져서 저 하나하나를 대응하기에 오히려 대통령보다 비서실장이 더 바쁜 상황이에 요즘 이까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비서실장이 대통령보다 늦게 오는 사상 초유의 사건들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너무 기분 좋게 이 자리 노리는 사람 많은데 왜 그래? 단디 지키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기에 대해서 충분히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경노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좀 더 소통과 편안함들이 강조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피소드 아니냐 저는 이렇게 굳이 의미 부여를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 과거 정부의 그런 얘기는 그 단어는 제가 읽진 않겠고 코된 질책으로 좀 순화를 할게요. 예. 아시겠죠? 네. 이정호 시장님 저희가 임종석 비서실장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보니까 사실 부항도 뜨고 뭐 이도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SNS에는 아내의 생일입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또 훈훈함을 주고 뭐 이런 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에피소드들이. 네, 그렇죠. 임 실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왜 이 비포 앤 애프터 사진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때 그 환한 웃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할 때
뭐 우울한 얼굴.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이제 외유하니까 보스가 없어지니까 나 좀 쉬는구나 하고 환하게 웃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뒷얘기도 있는데 현재 임종석 실장의 그 이 업무 로드는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네. 정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일일이 다 챙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상 초유의 젊은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사실 기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 나이가 내가 더 어릴수록 나이 높은 어떤 장관, 비서관들을 챙겨야 되는 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그렇게 더 열심히 이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평가. 아마도 뭐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가 흔들려서 빠져서 임플란트를 먼저 하신 경험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자신은 이제 민정수석이었는데도 그랬는데 비서실장이었으니 뭐 충분히 그 업무로도 더 강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농담도 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격려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저 분위기 속에서 뭐 업무에 대해서 또 견해가 다르다든지 뭐 지적할 일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른 생각 차이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저런 분위기에서는 뭐 좋은 결정, 좋은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방금 저 영상을 보면서 이제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이 서 있고 팔짱 끼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쳐다도 안 보는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 들어오십니다라고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서실장이. 그러면 이 대통령 들어오기 직전까지 다 자리에 앉아서 정자를 하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아주 자유롭게 대통령이 들어와서 뒤로 지나가고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고 대통령이 들어온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정말 그 자유롭고 소통하는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청와대 움직임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정문을 철거해야 한다. 어떤 이유인지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현재 청와대는 원래 조선총독부 관저로 사용되던 관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청와대의 조경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저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조선총독부 관저 시절의 대문을 보수하면서 그 양식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일본식 건축의 영향을 받은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저희 청와대 정문도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의미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일단 많이 들리고요. 어쨌건 조금 전에 뭐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선 총독부 건물에 약간 유사한 측면의 잔재들, 일본 건축 양식들이 남아 있다면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인 청와대 정문으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사실 온 국민이 지금 그 일본과의 감정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저런 부분도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저 정문을 철거해서 정문을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라 철거하고 좀 더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 나게 정문을 다시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총독부 관저를 저 자리에 맨 처음에 만들 때 경복궁을 좀 위압하기 위한, 내려다보기 위한 그런 위치로 그때 선정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무사들이 경복궁을 호위했던 무사들이 이제 뒤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활 쏘는 그 그런 터였다는 얘기도 터고 있었어요. 공간이었는데 이제 그게 총독부 관저를 세웠고 그게 이제 경무대로 쓰이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썼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뭐 일본 만주 육사를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또 일본 문화를 굉장히 뭐 많이 이용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 그런 전통들이 계속 남아왔던 게 아닌가. 이제는 철거할 때가 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즉에 철거했어야 하는. 뭐 허 교수님 실제로 김 여사님 뭐 대접하신 식사도 맛보셨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평소에도 굉장히 검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사치스럽다거나 고가를 쓴다 뭐 이런 걸 저는 뭐 본 적은 없고요. 뭐 여러 차례 많이 만나 뵀습니다만은 근데 뭐 그런 게 사실은 뭐 변호사를 하면은 뭐 소득이 과거에 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뭐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거나 사치스러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제 저분이 뭐 이렇게 저가용품,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중에 가면은 다 땡땡 뭐 이런 전문점들이 있죠. 있죠. 뭐 2, 3천 원짜리 물건들이 많은. 뭐 그런 곳을 이렇게 자주 다니고 애용하신다는 그런 전언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신었던 그 낡은 구두도 화제였었는데 이것도 김정숙 교수 작품이랍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신고 계시리라 생각도 못했고요. 사실 14일 날 사치스러운 것 사는 것 자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내에서 그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카드도 뭐 한 200~300만 원 정도로 한도를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가뜩이나 그 전부터 검소했던 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내에서 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뭐 그런 모양새를 취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반면에 저희 어제 뉴스특급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대가 처치 곤란이다 이런 보도가 참 많은데 제부가 뭐 묘안을 내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신동욱 총재죠. 신동욱 총재가 내가 묘책이 있으니까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죠. 이거 팔 수도 없고 뭐 놔둘 수도 없다면 자신한테 달라. 시골집에 나서 침대로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청와대는 뭐 어찌됐든 가족한테 이렇게 증여를 했으므로 그러니까 그게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하는 어떤 묘책이 아니겠느냐 싶었는데 사실은 좀 돌아보면 이게 사실 좀 진정성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구두를 다시 한번 사신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로 들어올 수 없느냐고. 윤 여사께서도 그 구두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이 구두를 사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를 찾았던 거죠. 김정숙 여사가 카드 한도 초과까지 나올 정도로 아끼는 이유는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취임 초기에 고양이 사료값까지 본인 다 경비를 하겠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개인적인 뭐 생활 필수품들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뭐 개나 고양이 사료 같은 것도 모두 이제 사비로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고 조금 전에 저 구두 얘기도 나왔었지만 저 구두가 이제 그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만들어서 그 회사가 나중에 결국 안 돼서 폐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구입하려는데 실패했었잖아요. 예. 이 구두도 비싼 구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뭐 원래 그렇게 사치를 하는 성향도 아니고 거기다가 일단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개인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뭐 뭔가 좀 호화스럽고 어제 청와대 애물단지가 된 박 전 대통령의 침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뒷이야기로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씀씀이 얘기입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네. 한도 초과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사치품을 사셨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침대를 비롯해서 청와대와 관련된 그런 살림살이 그런 용품들을 전부 다 직접 지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김 여사가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식사를 할 때 두 분 식사 비용까지 하나씩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 월급에서 제해서 실제로 뭐 들어오는 돈이 얼마 안 됐다 하는 어떤 전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김 여사가 스스로 아마도 한도를 좀 축소한 것 같아요. 씀씀이를 좀 줄이려다 보니까. 허리띠를 줄라맸군요.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지금 월급이 거의 안 들어온답니다. 아이고, 예. 경비를 다 제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홍 씨가 지금 그 서울에 있는 집은 사실 굉장히 작은 집입니다. 협소해요. 가스레인지조차도 없는 그런 집에서 그래요? 살고 있습니다. 예. 뭐 가스레인지 없이 늘 밥을 그냥 옛날에 해놔갖고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그냥 데펴 먹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고가의 침대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골집에 뭐 침대로 사용하겠다. 시골집이 있는지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그렇죠. 예. 사용했던 침대를 자기가 침대로 사용하겠다라고 공언하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기념관에 뭐 만든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또 모르겠는데 자신이 침대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달라 해도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공매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저기 단어에 묘책이라 써였는데 아직까지는 묘책이 전혀 없는 거네요.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내국위원